네, 안녕하세요. 0801 8강 양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로 이 양반 신분 매매, 신분을 사고 파는 사건을 통해서 양반의 현실에서의 무능함, 허례허식,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그런 예의를 차리고 뭐 법도를 따르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들 등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문소설, 풍자소설.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성격, 그리고 18세기 강원도 정선이라는 구체적인 지명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8세기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양반들의 무능과 허위의식, 횡포를 비판하고 시점은 전제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제적 작가 시점이 또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제적 작가 시점이다 하면은 서술자의 개입이 또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조선 후기의 시대상, 시대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이 족보나 신분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제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신흥 부자 계층, 중인인데 뭐 물건을 열심히 팔고 뭐 돈을 축적을 해서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계층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반의 권위가 몰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평민들이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또 아는 게 많아지고 뭐 문학, 뭐 시 이런 것도 창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조에서 평시조라고 하면은 양반들이 많이 지었던 시조, 이런 것들은 조선 초기에 특히 많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설 시조 기억이 나죠? 이거는 주로 짓는 이 작자 계층이 평민이었는데, 이 사설 시조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왜 이 조선 후기에 평민들의 지위가 또 아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학도 쓰고 뭐 음악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가난한 양반이 구워 먹은 환자가 옛날에 뭐 쌀이 없으면은 이제 좀 빌려가지고 먹고 이제 내년에 갚고 뭐 약간 요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빌려서 먹은 이게 천석에 달하자. 이를 안 감사가 노해서 양반을 잡아들이라고 하고, 이를 갚을 도리가 없는 양반은 밤낮 울기만 합니다. 한편 신분이 천한 것을 한탄하던 부자가 양반의 환국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삽니다. 자, 이를 안 군수는 부자에게 양반 매매 증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군수는 양반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부자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내용에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양반의 권리를 열거한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러나 부자는 양반의 삶이 도둑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양반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양반이란 사족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자,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았어요. 이 양반은 어질고 그레이키를 좋아해서 매양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을에 몸소 그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고을의 환자를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가 군읍을 순시하다가 정선에 들러 한국의 장부를 열람하고 대노 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을 축을 냈단 말이냐 하고 그 명령을 내려서 곧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게 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도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반 역시 밤낮 놀기만 하고 해결할 방도를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양반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고을의 황공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쯧쯧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 하고, 또다시 이런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풍자, 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비천하지 않느냐. 말도 못하고 양반만 보는 굽신굽신 두려워야 했고, 엉금엉금 가서 정화배를 하는데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는 듯 우리는 노상 이런 순모를 받는단 말이다. 이제 동네 양반이 가난해서 타먹은 한자를 갚지 못하고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을 도저히 양반이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
그래서 군수는 양반이 황곡을 모두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가 몸소 찾아가서 양반을 위로하고 또 한자를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번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고 길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소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공수가 깜짝 놀라서 기아는 어찌다지 스스로를 낮춰서 욕되게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양반이 황송합니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양반을 팔아서 황곡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냥 평민이 된 겁니다. 이 독립부자 사람이 이제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에 양반을 모칭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수가 아 부자여 정말 대단하구나. 군자로구나. 양반이로구나.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고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지르구나.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경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사사로 팔고 사고서 증서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재판이라던가 뭐 귀찮은 일에 엮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국민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신분제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개혁. 그럼 여기에서는 평민, 양반 이런 것들 너무 불공평해. 우리 이런 신분제도 너무 이상한데 이 모순이 너무 있어. 우리 이것을 없애자. 약간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냥 지금은 양반의 권위가 좀 몰락을 하고 있고 평민들 또 신흥 부자 계층이 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뭐 개혁을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사구시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실학사상. 그래서 우리 탁상 공론한다.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를 이제 바탕으로 맨날 글 읽기만 하고 그냥 책상에서 이야기만 한다. 그런 쓸모없는 거 말고 우리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 그게 이제 실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가 박지원도 실학가였기 때문에 이런 작품 속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 강원도 정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양반들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의식이 고조되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읽은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매매하고 있었거나 황국을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좀 부자가 된 새로운 평민들이 등장을 하였구나.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 이런 가난한 선비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구나는 우리가 소설을 보고 다 알 수 있었죠. 근데 평민들이 우리 양반들에게 좀 저항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성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양반의 부인은 뭐라고 해요? 명대사를 남기죠.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 라면서 양반을 이제 좀 비판을 하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도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위의 도식. 이거는 뭐냐? 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양반이 신분을 판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읽고 밥만 먹다가 이제 결국에는 신분을 팔게 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군수는 간부로 돌아가서 고란의 사조 그리고 농공상 그래서 우리 사농공상 그래서 선비 그리고 농민 그리고 이제 공인 뭐 장인들 그리고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냥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서 관정에 모았습니다.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공룡의 아래에 섰다. 그리고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증서란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 증서입니다. 자, 양반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 첫 번째 증서, 이 양반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야비한 일을 다 끊고 옛것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오경만 되면 일어나 황에다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네바퀴를 얼음 위에 박밀등 한다. 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살궁을 하지 아니하되 고치탄내를 하며 입안에서 침을 가늘게 내뿜어 연진을 한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양치질을 해서 입냄새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 당시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100자를 쓰며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받지 말고 밥 먹을 때면 단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 떠먹지 말고 누워서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찍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켜 나온 수염을 쭉 말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의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한한다고 철을 두들기지 말고 마소를 꽂을 때 급한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를 지낼 때 중을 청에다 죄를 들이지 말고 추워도 하루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 하지 말고 통 가지고 노름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에 어긋남이 있으면 이 종서를 가지고 관에 나와서 변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증인으로 섰다. 도장 탕탕 찍어가지고 이렇게 양반이 되면은 너 이거 하면 다 안 돼. 라고 이렇게 열거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증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풍자하는 파트, 바로 이런 양반의 허례허식들,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 양반은 좀 고귀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니까 뭔가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 식으로 이것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 이에 통인이 탁탁 인을 찍어 그 소리가 엉고 소리와 마주침이 북두성이 종으로 삼성이 행으로 찍혔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이 양반이 신성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네, 제발 무엇이든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로 바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하늘이 민을 낳을 때 민을 넷으로 구분했다. 3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 이 4인이 이것이 바로 곧 양반이다. 양반이 이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약간의 문서를 섭렵해가지고는 크게는 몸가 급제, 작게는 진사가 되는 것이다. 몸가의 홍패는 길이 두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 진사가 나이 30에 처음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 있는 은간이 되고 잘되면 남행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기미치 일산의 바람에 기가 휘어지고 배가 요로소리에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뜰에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있어도 무단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가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너희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 끄덩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나가 재더라도 너는 선비니까 너가 이런 행포를 부리더라도 아무도 너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두 번째 증서,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 양반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 없이 글만 있는 이 양반들의 무능함을 비판했고, 또 이제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 계층이 평민 계층에게 행하는 이런 포악한 행동, 막 머리끄댕이를 자꾸 돌리는 이런 포악한 행동, 그것이 바로 뭐다? 양반의 권리다라고 풍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두세요. 명령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도둑놈이다라는 거야. 양반이 아주 도둑놈이다라고 이 풍자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시는 양반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자, 4번. 자, 작가가 밝힌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다. 자, 선비는 몸이 비록 공공하더라도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전에도 봤던 정명사상 기억나나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래서 선비는 선비답게 이 본분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첫 번째 증서에서는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자 했고, 두 번째, 이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신분증 특권을 악용하는 모습을 비판하고자 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이 작품에서 부자가 양반을 사고자 하는 이유는 부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보잘것없는 양반이 오히려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양반의 지위를 샀다. 그리고 7번, 고쳐 만든 두 번째 증서. 이거는 뭐를 비판하고 있다? 이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 없이 글만 있는 양반들의 무능함. 또 양반 계층이 평민 계층에게 행하는 포악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리고 8번, 이 당대의 시대상.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는 당대의 시대상으로는 족보나 신분을 매매하는 행위가 성행했고 또 신흥 부자 계층이 출연했고 양반의 권위가 몰락했다 등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8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